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게임 이론의 바이블, 김영세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하는 부분이 꼭 있죠. 아니 왜 이 혼합 전략 내시균형이라는 게 어떤 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아무리 뜯어봐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여러분, 게임 이론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론상으로는 이게 정답이라는데 현실에서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계산적으로 움직인다고? 특히 말이죠, 이 혼합 전략으로 넘어가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이론과 현실 사이의 이 간극,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간극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볼까요? 먼저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봐야겠죠. 이론은요, 정말 칼로 자른 듯이 딱 떨어지는 답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면 실제 사람들의 행동은 이론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바로 여기가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2001년에 고월이랑 홀트라는 학자들이 한 홀짝 게임 실험인데요. 자, 이 게임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전략, 즉 내쉬균형은 뭘까요? 네, 바로 홀이랑 짝을 정확히 반반, 50대 50 확률로 내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실험 참가자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정확히 50대 50이 아니라 48대 52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엇나가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아 보여도 경제학자들 눈에는 이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이 홀짝 게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게임 속에 우리가 왜 게임 이론의 예측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한번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살펴볼 게임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홀짝 게임이 아니라 살짝 변형된 버전이에요.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바로 경기자일이 홀을 내서 이겼을 때, 그러니까 둘 다 홀을 냈을 때요. 이때 받는 보수가 원래 1이었는데 이걸 5로 확 올려버린 겁니다. 어때요? 경기자일 입장에서는 홀을 내고 싶은 유인이 엄청나게 커졌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게임 이론이 정말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예측을 내놓습니다. 분명히 경기자 1의 보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론에 따르면 정작 전략을 확 바꿔야 하는 사람은 경기자 2라는 거예요. 아니, 왜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자 1이 홀을 내면 대박이니까 자꾸 홀만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자 1이 홀을 내나 짝을 내나 기대값이 똑같아서 아무거나 내도 상관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경기자 2가 짝을 낼 확률을 기존 50%에서 무려 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혼합 전략 균형의 계산 결과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이 결과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아니, 내 보수는 그대로인데 상대방 보수가 좀 바뀌었다고? 내 전략을 이렇게까지 바꿔야 한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죠.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우리가 홀짝 게임의 균형을 비직관적이라고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알쏭달쏭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다른 게임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매 비둘기 게임이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게임의 균형은 우리의 직관과 아주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두 게임이 뭐가 다른지를 비교해보면 아까 그 수수께끼를 풀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매 비둘기 게임 아주 간단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두 사람이 가치가 V인 어떤 자원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는 매가 되거나 아니면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비둘기가 되는 거죠. 만약 둘 다 나 매 할래 하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둘 다 크게 다치고 끝납니다. 반대로 둘 다 그래 우리 비둘기 하자 하면 사이좋게 자원을 나눠 갖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홀짝 게임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매비둘기 게임에서는요. 게임의 판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 V값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내 자신의 전략이 아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게 중요한 가치가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뀐다. 어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자원의 가치 V가 뭐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라고 해봅시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와, 저거 먹으려고 더 싸우겠지? 싶잖아요. 그런데 게임 이론의 예측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매로 돌변해서 싸우다가 둘 다 놓치게 되면 그 손해가 너무나도 막심하기 때문이에요. 판돈이 커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싸움은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비둘기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원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더 신중해진다. 이건 정말 우리 상식과 딱 들어맞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퍼즐 조각 2개가 다 모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비직관적인 홀짝 게임, 다른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직관적인 매 비둘기 게임.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드디어 왜 어떤 균형은 직관적이고 어떤 균형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왼쪽 홀짝 게임을 보세요. 내 보수가 아니라 상대방 보수가 바뀌었는데 내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뭔가 톱니바퀴가 이상하게 엇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 하고 비직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매비둘기 게임을 보면 보수, 즉 V값이 바뀌니까 내 전략이 그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바뀌죠? 이건 톱니바퀴가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아, 당연하지? 하고 직관적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바로 보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조금 더 멋진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홀짝 게임처럼 보수가 변했는데 균형이 뭔가 따로 노는 것 같은 이런 비직관적인 균형을 불안정하다라고 불러요. 반면에 매 비둘기 게임처럼 보수 변화에 따라서 균형이 예측 가능하게 논리적으로 착착 움직이는 균형은 점근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직관적이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 안정성 덕분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의 열쇠였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그냥 엉뚱하게만 보였던 게임 이론의 예측 속에 이렇게 깊은 논리가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낸 이 지혜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혼합 전략 균형은 무조건 비직관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둘째, 그렇다면 무엇이 직관성을 결정하느냐? 바로 균형이 보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고 논리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 몇 비둘기 게임처럼 말이죠. 내게 중요한 보수가 바뀌면 내 전략도 그에 맞춰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직관적인 균형입니다. 반대로 홀짝 게임처럼 보수의 변화와 내 전략의 변화가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비직관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업이든 진로든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때로는 내 상식과 맞지 않아 보이는 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된 이론적인 균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직관을 믿어야지 하고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줄 아주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게임 이론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